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착안을 해요. 아이들의 어떤 생활하는 모습, 노는 모습들. 이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책들, 뭐 유아 동화라든지 안 그러면 세계 명작 동화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거기에 이렇게 소재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도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그 식사를 할 때 뭐 제가 이렇게 앉으면 제 옆에 보통 딸이 앉아요. 딸이 앉고 그 앞에 이제 아들이 앉고 그 옆에 이제 엄마가 앉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식탁 아래에서 발이 마주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턱 건드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오빠가 동생을 한번 팍 쳤어요. 네. 동생이 왜 차? 그러더니 자기는 타다 찼는데 세게 찼어. 나도 그럼 똑같이 찰 거야. 그러더니 세게 차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갖고서 내가 잘들 한다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합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좋아. 내가 한 번 더 쳤으니까 넌 한 번 더 차. 대신에 살살 차? 뭐 이런 그게 이제 애들 나름의 어떤 해결책인데 그래. 어렸을 때 저도 그랬다라는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린애들한테 정말 특히나 좋아하는 그 음식 뭐 만약에 컵이 2개가 있고 콜라를 한 병 주고서 니네 나눠 봐봐. 나눠 먹어. 그리고 이제 오빠가 주면 자, 한 번씩 따른다? 그럼 됐지? 그럼 자기는 많이 따르고, 동생은 조금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동생은 많은 걸 딱 집어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애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애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누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또래 아이들이 갖는 일반적인 정서적인 특징이다라는 생각 들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애니메이션에 담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막 책상 위에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좀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억지로 짜낼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뭐 시나리오 덮고서 그냥 이제 머리를 좀 비우는 편이에요. 머리를 비우면 딴 일을 하다가 맞아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아이들 보거나 그러다가 또 이제 차가 되면 이런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또 시나리오 반응은 사실은 TV를 방송을 했을 때 반응은 나라별로 크게 틀리진 않아요. 네. 신문지상에 워낙 프랑스에서의 어떤 뭐 이제 반응들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제 기사화되는 거고 나머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뽀로로는 해외 그렇게 여러 나라에 수출될 수 있었던 게 세계 특정 지역의 문화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는 데도 굉장히 추운데 예컨대 남극 같은데 그거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런 환경이 사실 없거든요. 이제 거기라고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다 이국적인 느낌이지 저건 이리 같아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거기서 사는 동물들이 아이들의 어떤 무슨 일어나는 에피소드, 소동,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제 꾸며가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마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수출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뽀로로 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용 게임도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네. 언제 올해 말에? 지금 여름이면 아마 지금 여름이죠? 조만간에 한두 달 내로. 그래요? 네. 어떤 게임을? 기능성 게임이죠. 유아용. 그래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창의력도 좀 기를 수 있고 아주 기본적인 언어나 숫자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성공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보게 되면 뽀로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 같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국 시장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유럽 이런 데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 10억 원 미만일 거예요. 나머지는 방송사가 투자를 하고 또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고 기타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해서 들어오고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들은 뭐 제작자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팔아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3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제 생각에 한 27억, 28억 뭐 이런 정도 한 10% 정도의 돈이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방송료가 어떻게 보면 제작비의 한 10분의 1? 근데 외국은 방송료만 하더라도 많은 데는 제작비의 한 50%에서 아무리 안 돼도 한 3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고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 완성을 해놓아도 방송을 하려고 하면 지상파 방송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방송하는 시간이 4시, 5시 어린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케이블 TV는 그 당시에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들만 열심히 틀어주고 있고 한국 애니메이션들은 심야 시간에 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도 시청자들한테 알릴 기회가 또 많지가 않고요. 조금 더 한국 애니메이션에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하는 얘기가 한국 애니메이션은 시청률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광고가 안 붙습니다. 고친 부분이요? 고쳐졌어요? 네, 고쳐졌어요, 이미. 예. 뭐 수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보고 싶네요, 진짜. 네. 색깔부터 다른데요? 얘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얘가 변신 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단지 옷이 바뀌고, 헬멧이 바뀌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손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엄지가 생겼죠. 네. 근데 사람들은 왜 옷을 바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없던 손가락이 생겼네요 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뽀로로는 몸에서 다리로 바로 이어지는데 얘는 발이 있어요. 발이 저기 보게 되면 뽀로로는 그러니까 없었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들, 그런 것들은 살짝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다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왜 옷을 입혔어? 이거, 갑자기 이걸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기가 민망해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북한은 저희가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할 때 4개 회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SK 브로드밴드 그 당시에는 하나로 통신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하나로 통신이 북한에서 인터넷 단말기를 그러니까 셋탑박스를 거기서 임가공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우리도 애니메이션 만들 줄 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북한에서 그걸 처음에는 북한하고
그 하나로통신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나통신에서도 계속 앞으로 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의 제작 기지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뭐 제안이 와서 뭐 저희 쪽에서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괜찮겠다 싶어갖고서 거기에 제작을 참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외부는 북한하고 공동 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동 제작은 아니고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하청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용한다라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낫고 그쪽은 조금 활용당해주거나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아주 공정하게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교류가 앞으로도 많이 촉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다른 폭으로까지도 그런 것들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종의 중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지금 현재 남쪽하고 이제 북쪽은 지금 현재도 경제 협력이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창작 애니메이션을 꾸준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부터 하청 제작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뽀로로가 2003년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만 8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뽀로로를 최초에 봤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막 중학생이 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뽀로로를 좋아하는 계층들이 조금씩 이제 넓어진 거죠.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품들도 유아용 상품서부터 조금씩 이제 커지는 거죠. 예. 아빠, 엄마 얘기를 듣고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들, 또래들끼리 만나서 놀고, 다투기도 하고,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뽀로로는, 놀이문화, 그러니까 놀이교육이죠, 놀이교육. 그러니까, 시작이 노는 게 제일 좋아해요. 이거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떤 공부, 그건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교육의 목적이 뭐냐. 사실은 우리는 너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존재하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제대로 된 판단 능력, 인성,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정말 책상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같이 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자. 실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 가면서 어른들이 나왔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자라는 거였죠. 저희가 조금 이제 딜레마를 느꼈었던 게 거기서 이제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고 뽀로로가 홍보대사를 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었을 때의 행동 방식 막 그랬을 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제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잃어버린 장소 있어야지 찾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리고 경찰을 누구한테 자기가 전화를 하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주소를 알려줘라.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푸면 따라가지 마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맞죠.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래서 뽀로로에서는 이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이쪽에서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적대시 하지 말아라라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예를 들어갖고 아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상어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애니메이션은 상어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상어도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 않는다. 상어는 무조건 보면 무조건 물으려고 그래.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루니까 아이들이 우주선 타고 외계를 네. 나갔는데 우주를 나갔는데 외계인을 만났어요. 네, 저 무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보통 외계인은 악당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서로가 미지의 어떤 상대들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탐색도 하고 그래가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들. 이제 우리는 쭉 그런 과정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거 유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고민이 돼서 책에서는 이제 일단 뽀로로가 담고 있었던 기존의 기조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는 그냥 그 메시지 그대로 담았죠. 단지 어떤 애니메이션이 돈벌이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그의 어떤 비즈니스 스토리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들도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뽀로로 말고도 다른 애니메이션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몇 개씩 하신다.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뽀로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유아용 말고도 어린이용, 청소년용 아니면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애니메이션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